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재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6.3 선거의 부정 문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의 법칙, 수학의 확률 통계학의 한 법칙인데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법칙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세계 유일한 하게도 이 법칙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하지 않고 있는 현장은 바로 대선입니다. 그 대선에서 왜 대수의 법칙이 깨졌는지,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미국,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레프리입니다. 너무 많이 불공정 심판을 하니까 관중들이 화가 났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나가 이놈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선관위가 선거를 감시, 운영, 공정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범죄 조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국제감시단 단장도 선관위는 범죄 사기 조직이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고 마시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실태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수의 법칙을 깨트린 선관위입니다. 자, 이게 어제 어떤 방송에 나왔던 모양이에요. 70.8%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1시나 2시쯤, 1시쯤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데 여기 보면요. 이 후보별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득표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기들 이렇게 계산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의 표를 분석해 보니까 사전 투표에서 얻은 표가 52%, 본투표에서 얻은 표가 48%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김문수는 그 반대입니다. 본투표에서 75%, 76%에 가까이 얻었고 사전 투표에서는 24%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64만 표 중에 이 사람이 김문수가 얻은 표는 4분의 3은 750만 표, 770만 표 이상은 본투표에서 난 거고 나머지는 사전투표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비슷해야죠. 이 비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대수의 법칙 어기고 있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은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큰 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s입니다. 큰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뽑은 표변의 평균은 전체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다. 다시 말해서 모집단이 빨간색이면은 빨간색 물이 든 항아리에서 뽑은 샘플들은 뽑을 때마다 뭡니까? 빨간색이 나와야죠. 분홍색이 나와야죠. 노란색이 나오면 이상한 거죠. 파란색이 나오면 틀린 거죠. 검은색이 나오면 이상한 거죠.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이 나오면 누가 작용을 해서 거기다가 조작질을 한 겁니다. 성관이라는 놈이 조작질을 한 겁니다. 범죄자가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수치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요 수치를 이게 지금 MBC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는 텔레비를 안 보기 때문에. 개표 시점은 그러니까 2200만 표, 2300만 표 정도 개표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70%, 개표율 70%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번에도 대수의 법칙은 또 안 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김문수 본투표에서 800만 표 얻었습니다. 이 그래픽을 갖고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김문수 본투표에서 800만 표 얻었습니다. 70% 개표 시점에
사전투표에서 258만 표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1064만 표. 반면에 이재명은 본투표에서는 574만 표밖에 못 얻었어요. 본투표에서는 무려 231만 표나 이재명이가 김문수한테 졌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이게 그 추세가 역전입니다. 626만 표나 얻었어요. 사전투표에서 70%의 득표를 얻은 겁니다.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368만 표 차이로 사전투표에서는 따돌립니다. 합계를 했더니 결국 136만 표 차로 합계해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응? 이 그림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세 법칙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본투표나 사전투표나 모집단이 같죠. 그러니까 이들의 득표 비율도 득표 비중도 비슷해야죠. 그런데 이게 득표 비중이 다를 뿐만 아니라 득표율이 다를 뿐만 아니라 추세도 다르죠. 본투표에서 김이 앞서는 반면 사전투표에서는 김이 뭡니까? 2분의 거의 3분의 1 수준 아닙니까? 3분의 1 수준은 아니네요. 6분의 1? 아니. 그러니까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의 두 득표율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큰수의 법칙 통하지 않는 겁니다. 같은 모집단, 대한민국 유권자라는 모집단에서 나왔는데 뽑은 시점에 따라서 그 성격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게 이러면 큰수의 법칙을 어기는 거다. 왜 이렇게 어기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놈 때문입니다. 이놈이 반칙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반칙을 하는 겁니까? 네? 관내 사전 투표를 조작하고, 네? 뭉텅이 투표를 넣게 하고, 사전 투표함에서 사전 투표함에다 보관 중에 무더기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관내 사전 투표를 막 투입하고 그런 반칙을 저렇게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놈이 지금 주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대선이라는 경기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289만 표 차이로 집니다. 289만 표 차. 자, 여기서 우리 빅 넘버스, 빅데이터 갖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 총 본투표가 1952만 표입니다. 본투표가 voting day에 보트한 게 1952만 표예요. early vote가 15 million 710,000입니다. 1171만 표. 어떤 게 더 수가 큽니까? 본투표가 수가 크죠. 그런데 본투표랑 사전투표랑 성격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 여기는 본투표는 이재명이가 지고 사전투표는 이재명이가 왕창 이기고 있습니다. 반면 본투표에서 김문수는 이기고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에서는 많이 지고. 근데 앞 영상에서 보여드린 관내 사전투표에 장난치는 거 우체국에서 그런 의혹이 제기됐죠.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가 무려 429만 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89만 표 차이를 훨씬 넘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내 사전투표에서만 조작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9대1로 조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9대1이라면 380만 표고 이재명이 380만 표, 김문수 40만 표 이렇게 조작해도 하기만 해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다? 관내 사전투표를 다루는 우체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상은 앞편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관내 사전 투표가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다면 승패는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건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죠? 부천인가요? 부천인 것 같은데. 보십시오. 본투표는 이게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득표율. 김문수가 본투표는 거의 다 이겼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북의 3동 40대 46, 42대 48, 45. 북의 3동만 졌네요. 그것도 아주 미세하게 9표 졌네요. 부평동은 압도적으로 이기고, 부평 1동 3투도 압도적으로 이기고, 부평 3동도 41대 45로 이기고, 삼산 2동은 38대 53으로 이기고, 삼산 1동 2투도 44대 45로 이기고, 이렇게 이긴 거예요. 본투표에서는. 근데 사전투표를 보십시오. 갈산 2동 2562표 대 907. 엄청난 67대 23으로 지는 겁니다. 야, 참. 사전투표랑 본투표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사전투표는 3일간의 보관 기간이 있습니다. 조작을 위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장소랑. 할 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고도 이게 증거가 없습니까? 예? 증거가 없습니까? 아니면은 논리가 없습니까?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하는데 그걸 깨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네? 그냥 거짓말을 하대고 있는 거예요. 방송이랑 양쪽 후보 진영 모두. 김문수는 당선되면 싸운다 그러더니 떨어지면서 안 싸웁니까? 뭘 더 바랍니까? 그것도 한시 넘어서.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0m 달리기를 합니다. 네? 200m 달리기를 해요. 달려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주자는 달리질 않아요. 딱 한 주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왔습니다. 이 경기가 합당한 경기입니까? 이 경기에서 이 주자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디스퀄리파이드 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디스퀄리파이드 해야죠. 퇴장시켜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기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경기가 유효합니까? 이 사람이 이긴 걸로 판정을 했는데 이 경기 무효입니까? 유효합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이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수학 법칙을 어기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례들은 전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기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이 선수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답하세요. 공부 많이 하시고 책 많이 읽고 여론 지도층들, 신문사, 언론, 조선일보 정신 차려. 나라가 공산화 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으려고 계엄령을 했는데 계엄령이 내란입니까? 이게 지금 이런 작전을 우리나라에서만 좀 사용하고 있습니까? 큰일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한만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중범죄입니다. 저거. 네? 반역 반란이에요. 이 경기가 유효합니까? 이 사람의 자격이 있습니까? 백두산 TV 8이었습니다. 구성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